자, 여러분 같이 인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월요일 저녁에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좀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좀 춥겠거니라고 하고 그냥 잤어요. 근데 새벽에 거의 사경을 헤맨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열이 너무 오르고 너무 추워서 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레놀인가? 그거를 하나 먹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또 하나 더 먹었는데도 아무런 그게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갔었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열을 재니까 41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도 바로 입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바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저도 강제 입원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이틀 동안 열이 전혀 안 내려가지고 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염증 수치가 너무 높고 막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어제 퇴원을 하긴 했습니다. 어제 퇴원을 했고요. 원래는 한 며칠 더 있으라고 했는데 도저히 미룰 수도 없고 이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통원 치료하는 걸로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제 개인적인 걱정이 이제 나오는 날에도 염증 수치가 여전히 좀 아직 높아요. 그래서 원인이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다가 사라질 수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혹시다가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농담이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피 검사를 한번 더 하자고 해서 아마 오늘 한번 더 할 것 같아요. 가서 염증 수치만 내려오면 이제 괜찮거든요. 나머지 열이나 이런 건 이제 다 내려와서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뭐 사실 이런 제가 지금이랑 똑같은 상태로 한번 아팠던 적이 12년 전에 한번 있었더라고요. 그 병원에 똑같이 입원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원인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뭐 일단 의사 쌤 말은 연말에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는 하셨어요. 이제 목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서 연말에 아마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수업은 잘 끝내놓고 그리고 이제 수술해서 무사히 살아서 다시 일기에 돌아오는 걸로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상황 좀 조직 검사 하나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좀 여기 편도가 제가 좀 많이 안 좋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좀 비대해지면서 좀 급성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앞으로 일정은 절대 차질 없게 제가 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어쨌든 제가 원래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꼭 잘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자기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인데도 근데도 이게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랬습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제 일정은 제가 잘 맞춰서 진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익숙한 친구들도 있고 새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OT 좀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요 강의 계획서 있죠? 요거 우선 잠깐 좀 먼저 볼까요? 내일 모레 발표인가? 그쵸? 수요일 발표로 알고 있는데, 그쵸? 우리 반에서도 많이 합격을 했으면 좋겠네요. 올해 여러분들 뭐 살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사 경조 거의 적중률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예, 거의 작살 났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시험 끝나고 카페에 갔냐 뭐 이러면서 올라왔었어요. 근데 뭐 이게 적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봤던 건데 시험 모의고사 때 쳤던 건데라고 했는데 이제 잘 써야 되는데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좀 있었는데 수요일날 좋은 소식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자, 여러분 강의 계획서 한번 봅시다. 뭐 제 이름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수업은 이제 오늘이 17일이죠. 그쵸? 오늘이 17일입니다. 17일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제가 17일부터 12월 4일이라고 적혀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해야 되잖아요. 선택 과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아마 여기 선택 과목을 경조 말고 다른 거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되면 그 선택 과목이랑 겹쳐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원래 수업은 월, 화, 목, 금 4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앞쪽에 제가 아파서 목, 금 이틀을 빼먹었잖아요. 그거를 이번 주랑 다음 주에 해서 이번 주랑 다음 주만 월, 화, 목, 금, 토 이렇게 했으면 하거든요. 제 생각은 보강을 그래서 토요일 이틀 넣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요렇게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쭉 그냥 하루에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토요일 좀 넣어서 원래 저희가 종강하는 날짜가 12월 1일이거든요. 그날 맞춰서 종강을 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제가 요거 이제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원 측에 한번 문의를 좀 해봐야 돼서 강의실이 나오는지 일단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월화 목금 일단 강의를 하되 이번 주랑 다음 주만 월화 목금 토 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매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총 4시간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작 전에 요거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옛날에 몇 회를 했었냐면요. 14회를 했어요. 14회. 그런데 14회를 어떻게 한 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다른 선생님들 보시면 하루에 와서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 수업을 하시거든요. 3시간. 그러면 이게 신림동의 가장 일반적인 국룰이에요. 그래서 3시간 수업을 하는데 여기에 총 연기를 14회 해요. 14회.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하면 여기 42시간 나올 겁니다. 42시간. 요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42시간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요거를 11회로 바꿨어요. 11회. 11회로.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지금 하냐면요. 4시간 수업을 하죠. 그쵸? 그러면 요게 몇 시간이 되냐면 44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횟수가 줄었다고 해서 시간이 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히려 좀 더 는 겁니다. 다만 마지막 날은 제가 총 4시간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기 수업은 조금 컴팩트해서 보통 4시간 안 하고 한 2시간 정도에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얼추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건 아니면 살짝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똑같은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학생들이 무슨 요청이 되게 많았냐면 저희도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이랑 내일까지 공부를 하고 수요일 하루 쉬고 이제 목요일부터 시험을 볼 거예요. 목요일부터는 매일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서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계속 볼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좀 시험 공부를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수업을 월화 수목 금까지 쭉 나가버리면 사실상 중간에 이제 복습하거나 이런 시간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 복습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수업을 더 하고 그리고 차라리 수요일 하루 쉬자. 그러면 월화 이틀 하고 난 뒤에 요 이틀 한 거를 수요일날 복습을 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목요일부터 시험을 보면 됩니다. 목금 또 한 거는 토요일날 복습해서 월요일날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요 패턴은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아마 연기 수업과 그 다음 일기 수업 때도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해서 월화, 목금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 이틀만 하고 하루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번에 책을 내면서 받은 질문인데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려고요. 뭐냐면 요번에 책이 새로 나왔죠. 그렇죠? 이번에 책이 전년도 책에서 이제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가 개정이 됐냐면 대략 한 110페이지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110페이지 정도가. 그런데 이제 학생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년도 책을 갖고 있는 친구는 그 책을 딱 보니까 그 책이 700 몇십 페이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기본서가 600 몇십 페이지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쌤 어떻게 100 몇십 페이지가 더 추가됐는데 어떻게 이게 더 줄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전년도 판으로 했을 때는 제가 처음에 원고 작업을 했을 때 800 몇십 페이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출판사 측에서 너무 두껍다. 너무 두꺼워서 학생들이 들고 다니기도 무거울 수도 있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이 가격대가 많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판형을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공간을 최대한 좀 줄여서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쓸데없는 여백을 좀 줄이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쭉 줄여서 지금 페이지가 된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 원래 제가 작년 판으로 했을 때는 그때 기준으로 하면 800페이지가 넘는 지금 양이 거기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책은 작년도에 대비 한 110페이지 정도 추가가 되어서 그래서 새롭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전혀 양이 오히려 줄었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양이 지금 더 늘면 늘었지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시험 범위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가격 문제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두께 문제 때문에 좀 여백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 책을 좋아했던 친구들은 그 여백이 많아서 그래서 좀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되게 좋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책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했다라는 거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요.
자, 우리가 연기 이제 주교재가 있습니다. 연기의 주교재는 기본서가 아닙니다. 단권하고요. 단권화 노트와 그 다음에 판사 한 판입니다. 참고로 판사 한 판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판사 한 판은 전년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전년도 거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새로 나온 거 안 사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전년도판. 판사 한 판은 정말 제가 엑기스만 정말 그 논리적으로 딱 뽑아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전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저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 그냥 꾸준히 저거 쓰시면 됩니다. 굳이 제가 뭐 새 책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교재가 연기는 단권화 노트와 판사 한 판입니다. 이 두 가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참고로 요번에 가장 큰 개정이 이루어진 게 단권화 노트입니다. 이 단권화 노트가 많은 친구들이 좀 애매하다 포지션이라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압축으로 해서 쫙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 기본서의 압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요. 자, 올해 내가 시험이 처음이다. 내가 올해 정말 처음 진입했다라는 친구가 있으면요. 분명히 수업을 따라가고 이해하는 것만 해도 버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철저하게 기본서로 읽고, 기본서를 읽긴 읽어야 돼요. 알겠죠? 기본서를 철저하게 읽고 암기를 단권화로 하세요. 그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게 훨씬 편할 거예요. 다만 절대 초시생에 한해서입니다. 초시생에 한해서. 초시생 혹은 동차 요 정도에 한해서고 나는 수험을 1년 이상 해서 시험을 한번 봤다라는 친구면 절대 이걸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기본서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딱 교통정리를 해드릴게요. 초시생은 무조건 단권화로 하세요. 그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그걸로 암기를 해서 한번 비벼보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1년을 했다, 1년 이상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본서로 하셔야 합니다. 기본서로 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알겠죠? 올해처럼 문제가 좀 평이한 경우에는 가장 문제를 좀 많이 써내는 친구가 좀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서에는 제가 각종 예제나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미리 공부를 해서 써낼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진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두꺼운 책으로 하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교통정리한 단권화 노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권화 노트를 가지고 나중에도 이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계속 거기에다 단권화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가시면 됩니다. 다만 나는 이번에 초시가 아니다 라고 하면 애초부터 단권화를 하면서 그냥 기본서에다가 내 걸 만들어 가세요. 알겠죠? 지금 한 1년 정도 해본 친구들은 무조건 기본서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정도 여유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집에 가서 기본서도 읽고 단권화도 동시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일단 주교재는 요 두 권이다. 그래서 아마 기본서는 제가 따로 연기 때는 여기 수업 시간에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복습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수업이 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반드시 집에 가서 기본서의 해당 파트를 다 읽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서 해당 파트를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기본서를 한번 펼쳐보시면 여전히 제가 뭘 다 해놨냐면 줄을 다 그어놨어요. 중요한 부분에. 그래서 거기 보면 최중요는 실선 쭉 그어져 있고요. 그 다음 차중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선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선은 어떻게 그었냐면 좀 밝은 형광펜으로 그었고요. 그 다음에 그 차중요는 약간 어두운 형광펜으로 그었어요.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한눈에 확확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어디 줄 치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저를 선택을 했으면 일기도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기 때 어차피 이거 줄을 쳐야 돼 미리. 그러니까 연기 때부터 여러분들 시간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때 집에 제가 오늘 수업이 나갔죠? 그럼 집에 가서 기본서를 읽으면서 줄을 그어 놓으세요. 미리 다 그어 놓으세요. 그렇게 그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단권화를 가지고 복습을 하면서 그 단권화에 있는 내용을 암기해 가시면 됩니다. 연기는 철저하게 단권화로 암기하세요. 알겠죠? 철저하게. 그게 뼈대만 딱딱딱 담겨있기 때문에 이걸 잘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연기 중심으로, 연기는 단권화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요. 자, 지금 오프라인 학생들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 학생들은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저한테 직접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제가 여기서 다 답변 드릴 건데요. 온라인 친구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카페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기 카페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naver.com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슬러시하고 그 공인노무사 CPLA 그쵸? CPLA하고 300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제가 중요한 자료나 혹은 공지사항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다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들어가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오프라인 친구 중에도
직접 나와서 좀 질문하기 좀 부끄러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여기 들어가서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강의 진도표가 있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거의 이렇게 나갈 거고요. 거의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거기 적혀 있는 거랑 일정은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보강이 들어가면.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매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내일 모레 이제 발표가 나면 합격자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제가 1년 동안 눈여겨봐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첫 번째, 제 커리를 일단 무조건 다 따라와야 돼요. 뭐 다른 쌤 수업을 듣거나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좀 배제하고 제 커리를 쭉 따라왔고, 그 다음 두 번째, 굉장히 좀 성실하고 좀 반듯하고 성실한 친구.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성적이 그나마 좀 높은 친구. 요런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매년 그런 친구를 한두 명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그 친구한테 뭘 하냐면 합격자 설명회를 해요. 합격자 설명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언제 할지 고민 중이에요. 언제 할지 고민 중인데 인사가 끝나고 할지 아니면 경조까지 다 끝내놓고 할지 그거는 고민 중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 합격자랑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할 거예요. 다만 요거는 제가 항상 오프라인에 한정해서만 그 오픈을 해요. 왜냐하면 요게 합격자가 이제 만약에 촬영을 하면 얼굴이 팔리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한정해서만 진행을 할 겁니다.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그 친구가 만든 자료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카페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합격자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합격자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딱 1년 반 만에 합격해서 나갔거든요. 근데 작년에 63등을 합격했어요. 굉장히 잘했죠. 그렇죠? 그래서 63등을 합격을 했고 딱 1년 반. 그러니까 들어와서 1차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 그 애는 동차로는 떨어지고 그 다음 연도에 바로 붙었어요. 그래서 딱 1년 반 정도에서 합격해서 나갔어요. 굉장히 좀 잘했던 친구였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역시 합격자 나오면 그렇게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꼼꼼한 친구들은 자기가 공부했던 거 막 다 들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채점했던 거 막 보여주면서 막 이런 것도 이렇게 해줬다 뭐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방향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보는 친구들도 혹시나 시간이 되면 오셔서 오프라인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사실 그 열정 있는 친구들은 제가 그 오프라인에서만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도 있었냐면 제주도에서 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거 보려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제주도에서 날라와서 김포에서 내려서 여기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됐습니다. 뭐 그 정도 일단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건 다 한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첫날이죠. 오늘은 첫날이고 OT니까 좀 딱 연기에만 하는 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딱 연기에만 진행하는 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사실 우리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딱 연기,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제가 어쨌든 인사라는 과목이랑 혹시 여기 이제 경영조직론을 선택하는 친구가 있다면 인사와 경영조직론은 사실상 경영학의 분과 학문이에요. 분과 학문. 그러니까 경영학에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학문 중에 역시 그 하나하나가 뭐냐면 인사랑 경조예요. 그래서 이 경영학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우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 분과학문이기 때문에 이 분과학문이 절대 아버지나 어머니의 학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아버지 어머니의 그 특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와 그 다음에 경영조직론이라는 학문도 경영학이라는 큰 지류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영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만 요거는 우리 시험과 직접적 관련은 없고요. 제가 0기부터 3기까지 전체 통틀어서 딱 요때만 해요. 그래서 요때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합쳐서 제가 큰 거시적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아마 제 수업을 혹시 누구한테 추천받고 온 친구나 혹은 뭐 이렇게 수기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온 친구라면 제 수업에서 가장 크게 제가 주안점을 두고 좀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그 개념을 처음에 크게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그 결과물이 판사한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판사한판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 수업을 지금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할게요.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험은 여러분 아침에 9시에 오기 좀 힘들죠? 괜찮나? 괜찮나? 그러면 시험은 8시 반에 볼게요. 아침에.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30분. 혹시 나는 도저히 그건 힘들다. 그러면 들고 가서 어차피 혼자서 한번 풀어보세요. 어차피 연기는 제가 따로 채점을 안 해드립니다. 그냥 단순 답안 내용이라서 뭐 OX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것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너무 힘들다 이러면 그냥 오셔서 끝나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연기 때 꼭 숙제를 하나 내드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경영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경영학. 뭐 저는 지금 이걸 지금 지겹도록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한 40년 아니다. 제가 지금 거의 경영학을 한 20년 넘게 했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경영학은 뭐 이거는 이제 누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경영학을 한 20년 넘게 공부해 보니까 아,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영학을 제가 8개의 과목으로 나누어 봤어요. 8개 과목으로 나눠 봤습니다. 자, 그게 뭐냐? 첫 번째가 회계학이 있어요. 회계학. 아마 저한테 경영학 1차 수업을 들은 친구는 이거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죠? 기억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재무관리도 있고요. 재무관리. 그다음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경영 전략이 있고요. 경영 전략. 그다음 네 번째가 생산 운영 관리가 있고요. 이게 지금 경영학의 기본적인 과목들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요. 마케팅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마케팅. 그 다음 여섯 번째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인사 노무 관리론이 있고요. 인사 노무 관리론. 인사 노무 관리론. 그 다음 일곱 번째 뭐가 있냐면요. 경영 조직론이 있고요. 경영 조직론.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가 경영학의 일반이 있습니다. 경영 일반, 기타 주제. 경영 일반. 이렇게 한 8가지 정도가 경영학의 8대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나름 분류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노무사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두 과목이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필수 과목이고 요거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8개 과목이 경영학을 이루고 있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이 경영학이 8개의 학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업 경영의 목표가 뭐냐? 자, 경영학이라는 거 왜 발생했냐면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생한 학문이 경영학이에요.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일단 첫 번째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발생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 경영의 목표가 뭐냐? 그거부터 한번 볼게요. 기업의 목표. 자, 여러분들 기업의 목표는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기업은 당연히 뭐 하려고 해요? 돈 벌려고 하죠. 그래서 이익 극대화. 이익 극대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무슨 기업의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익 극대화. 그 다음 주주 가치 극대화. 요거는 똑같은 말 표현이에요. 사실상. 나중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기업 가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기업 가치 극대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업 경영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이익 극대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곧 주주 가치 극대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조건이 성립하면 기업 가치 극대화는 똑같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기업이 1년 동안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기업이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 기업이 1년 동안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를 보려면요. 일단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아, 죄송합니다. 자, 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A기업이 있고 B기업이 있어요. A기업과 B기업. 그럼 여기 A기업과 B기업이 있는데 요 두 기업의 12월 31일 날
A 기업은 얼마를 회사가 얼마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A 기업은 100억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B 기업은 1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그날 딱 가보니까 A 기업은 100억을 가지고 있고 B 기업은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어느 기업이 훨씬 더 좋은 기업처럼 보여? A처럼 보여요. A죠. 그렇죠? A가 100억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A 기업이 자금이 풍부한 좋은 회사로 보이죠. 그렇지만 이건 반쪽짜리 정보에 불과합니다. 왜요? 자, 여러분들 1월 1일 날 A 기업은 얼마를 가지고 있었냐면 99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이 말은 이 회사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를 벌었냐면 플러스 1억을 번 거예요. 그런데 B 기업은 1월 1일 날 1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실제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9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얼핏 봤을 때 회사의 규모는 A가 더 큰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 회사 안을 들여다보니까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는 A 기업보다 B 기업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셨다시피 어떠한 기업의 정확한 기업의 경영 상태를 알려면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 특정한 시점에 그 기업의 재무 상태와 그다음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기업의 경영 성과를 알아야, 요걸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 이 기업의 완전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쵸? 그 기업의 특정한 시점. 여러분 특정한 시점이 뭐야? 딱 그 순간. 그래서 1월 1일이면 그 순간, 12월 31일이면 그 순간. 그 순간에 뭡니까? 정확한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아야 되고, 상태.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정 기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기업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이 기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정보가 동시에 주어지면 저는 이 두 기업을 안 가봤지만 저는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예측할 수 있냐면 A 기업은 지금 성장 속도가 느리고 하지만 규모는 큰 A 기업은 대기업이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고, 두 번째 B는 규모는 작지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스타트업 기업이나 혹은 벤처 기업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업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려면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 정보를 지금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저는 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정보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봐요. 첫 번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1월 1일. 여러분 이거 1월 1일이죠. 그러면 뭐예요? 특정 시점. 그쵸? 그 다음 또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요것도 BS, 요것도 12월 31일, 요것도 특정 시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년 동안에 뭐가 발생합니까? 그렇죠? 기간이 발생하죠. 요게 인컴 스테이트먼트라 그래서 요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결정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회계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그냥 쉬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요렇게 생긴 발을 경차처럼 생긴 거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재무 상태표로 갑니다. 그 회사의 특정한 시점에 재무 상태를 알려준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라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 요 IS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요렇게 1년 시간이 흘러가는데 적혀 있는 거.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요거는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손실과 이익을 나타낸 표라고 해서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성과. 그러니까 여기서 BS라고 적혀 있는 거가 재무 상태를 나타내고 IS라고 적혀 있는 게 뭘 나타내냐? 경영 성과를 나타냅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정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보를 지금부터 볼 건데 그 전에 이 표를 읽는 법을 잠깐 알아야 돼요. 잘 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왼쪽을 우리는 여기를 자산이라 그러고요. 오른쪽을 여기를 부채, 그리고 여기를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잠깐 설명해 볼게요. 뭐 쉬워요. 되게 쉬워요. 자, 여러분들 봐. 제가 예를 들어서 올해 집을 하나 샀다고 할게요. 알겠죠? 좋게 생각해도 좋네요. 자, 제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아파트 얼마짜리 샀냐면
10억짜리 샀다고 할게요. 10억짜리. 아이씨, 뭐 100억짜리 샀다고 할까, 그냥. 자, 어쨌든 10억짜리 샀어요. 10억짜리. 자, 10억짜리를 샀는데, 자, 물어볼게요. 제가 아파트 10억짜리를 샀어. 그러면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야, 나 아파트 샀으니까, 내가 집 샀으니까 내가 술 한잔 살게. 술 한잔 먹자. 그럼 애들이 이제 오죠. 그러면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 너 네 요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냐? 너 아파트 샀다며 네 자산이 어느 정도 되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저는 제 자산에 뭐라고 이야기할까? 첫 번째, 제일 먼저 뭐 이야기할까? 아파트 이야기, 집 이야기 하겠지. 그렇죠. 또 뭐 있을까? 뭐 차,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트는 내가 샀잖아, 어쨌든, 그치? 내가 어쨌든 샀으니까 이제 아파트는 누구의 자산입니까? 내 자산이야, 그치?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 회사의 자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대표적인 자산들이 뭐 있을까? 회사의 대표적인 자산들이 회사 건물, 또 뭐 있을까? 기계, 공장이 있으면 기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사의 자산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회사의 자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 제가 아파트라는 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아파트 살려면 어떻게 사야 돼? 그렇지. 대충. 좋아요. 좋아요. 올 현금으로 사면 안 될까요? 제가 어쨌든, 여러분 봐봐. 내가 아파트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냐, 그치?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해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봐.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를 10억짜리 샀는데,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제 돈이 얼마 있었냐면 제 돈이 7억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7억 가지고 그 아파트를 살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나는 3억을 뭐 해야 될까? 대출 받아야 돼. 그렇죠? 바로 10억이라는 내 자산을 여기서 내 10억이라는 내 아파트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는 부채, 남의 돈과 자본, 내 돈을 가지고 요 두 개의 돈을 가지고 요걸 합쳐가지고 뭘 만들었냐?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돈이 7억 있었고 남의 돈이 3억 있었으면 요렇게 해서 돈을 조달해 와서 그거 가지고 뭘 샀어요? 자산을 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 잘 봐. 너무나 당연하게도 당연히 자산은 뭐 더하기 뭐가 될까요? 그렇지.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이거 두 개 사서 이거 두 개 더해서 이거 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산은 뭐 더하기 뭐?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 여기도 당연히 똑같이 여기가 자산, 그리고 여기가 부채, 그 다음 여기가 자본, 이렇게 있다면 역시 당연하게도 여기도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됩니다. 이렇게.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쵸? 오케이.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거 보는 거 좀 이해가 되죠? 그쵸? 자, 그럼 해볼게. 지금부터 한번 봐봐요. 자, 여러분, 경영학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지금부터 제가 한 20분 동안 천천히 기업이 경영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삼성전자라고 한번 해보자. 이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렇죠. 삼성전자 10만 원 또 깨졌나? 많이 올랐던데, 그렇죠? 정말 제가 여러분 코스피가 엄청 많이 오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다가 제가 여러분 제가 원래 증권사 출신인 거 아세요? 제가 증권사 출신이거든요. 증권사 직원. 그래서 나름 이제 주식에 조금 일가견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늘 하고 있는데, 제가 주식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나름 그랬는데 2주 전에 코스피가 4천을 뚫고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이때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샀냐? 여러분, 그 레버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스피가 1% 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 2%씩 뛰어요. 얘 1% 오르면 얘 2% 오르는 거예요. 그럼 얘 2% 오르면 얘 4% 오르는 거예요. 엄청 좋죠.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죠? 그 말은 반대로 1% 빠지면 나 거 어떻게 될까? 2%씩 빠지죠. 제가 그래서 코스피가 좀 오르는 것 같아서 샀어. 레버리지라는 걸 샀어요. 샀는데 웬걸? 그날 산 날 바로 코스피가 4% 오른 거예요. 그럼 제가 몇 프로 먹었을까요? 8% 먹었죠. 8%. 대박이다. 이제 강사를 때려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미친듯이 빠지는 거예요. 에이, 괜찮겠지라고 해서 나도 또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손해를 입고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뭘 했냐? 이번에는 반대로 빠지면 오르는 게 있어요. 빠지면 오르는 거. 그걸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더 빠지겠지. 샀어요.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엄청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그래서 당분간 주식 안 하고 그래서 좀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갑자기 좀 기분이 안 좋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좋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삼성전자. 참 마음이 아프네. 자, 한번 봅시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더 샀어요. 자, 봐요. 여러분 여기서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한번 뽑아볼게. 여러분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자산도 볼 수 있고 부채도 볼 수 있고 자본도 볼 수 있게 가운데 위치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때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당연히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래서 CEO.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은 CEO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CFO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뭘 도와주냐면 CEO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돈을 조달해 오는 사람이 CFO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봐. 이제 시작해 볼게. 봐요. 첫 번째, 여러분 삼성전자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회사가 더 이상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뭘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CFO가 그러면 일단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조달해 옵니다. 어떻게 조달해 오냐면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올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내가 돈이 많다고 무조건 내 돈으로 하면 바보예요. 왜요? 여러분 이자가 되게 싸. 그러면 내 돈으로 하지 말고 뭐로 하는 게 나아? 그치, 은행에서 돈 빌려서 하는 게 나아. 왜? 여러분 내 돈을 쓰는 거에 대한 비용이 있나? 자, 여러분 남의 돈을 쓴 거에 대한 비용은 있을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자. 그런데 내 돈을 쓴 거에 대한 비용은 있을까?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알까? 맞습니다. 기회비용. 그래서 그 기회비용이라는 걸 고려를 항상 해야 되는데 이자가 되게 쌀 때에는 가급적이면 내 돈보다 남의 돈 쓰는 게 나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떤 비율로 가져올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누가 한다고요? CFO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CFO가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떤 비율로 가져올지 뭐 하는 겁니까? 자본 조달 의사결정을 해요. 자본 조달 의사결정. 죄송해요. 여러분 그 참고로 저는 그 독감이랑 코로나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날 응급실 간 날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독감이랑 코로나부터 검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지금 그 독감이나 뭐 감기 같은 증상이 아니었고 이 편도가 좀 제가 일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좀 편도가 좀 무리하게 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기침을 하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옮기고 바이러스 같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자, 여러분 자본조달 의사결정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CFO가 가장 저렴하게 돈을 조달해 와요. 그럼 돈을 조달해 와서 이제 뭐 합니까? CFO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제 이걸 누구한테 줍니까? CEO한테 줍니다. 그럼 CEO가 받아. 이렇게 받아. 그럼 이제 CEO는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사업을 한번 해야 우리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CEO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야,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에 뛰어들어야 될까? 뭐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CEO가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스마트폰을 안 만들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스마트폰 사업에 한번 뛰어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CEO는 뭘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돈을 조달해온 그 돈을 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냐? 투자 의사 결정을 합니다. 투자 의사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도 스마트폰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자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의사결정이 끝이 나면 의사결정의 결과 뭘 하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봐봐. 내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해야 돼.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뭐 해야 돼? 당연히 공장도 필요해요. 그쵸? 그러면 공장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이 조달해온 돈을 가지고 땅을 사요. 땅을 사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 위에 건물을 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또 뭐 합니까? 기계도 설비도 여기다 넣습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사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자. 삼성전자가 땅 샀어. 이제 누구 거야? 삼성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다 내가 지금 적고 있어? 자산에다가. 삼성전자가 기계 샀어. 이제 그 누구 거야? 삼성 거야. 어디에다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지? 여기 자산에다가. 삼성전자가 건물 지었어. 그거 누구 거야? 삼성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여기다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장을 지었어. 그리고 난 이제 뭐 합니까?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자,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뭐 합니까? 자,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뭐 합니까? 여기서 이제 드디어 제품을 생산하고 공장을 운영합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공장을 운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장에 제품을 생산하고 운영한 결과 뭐가 나옵니까? 제품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재고자산.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사러 갔을 때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있어요? 라고 하면 잠깐만요. 재고 좀 확인해 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쵸? 그게 재고예요. 여러분 물어보자. 그 재고도 누구 거야? 삼성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고도 어디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 자산에다. 그치? 그래서 재고자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재고자산을 일단 재고로 쌓아뒀다가 쌓아두면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팔아야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재고 자산을 드디어 판매합니다. 판매. 자, 여러분 재고 자산을 판매를 하면요. 한번 해볼게. 재고 자산을 판매하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갤럭시 스마트폰 한 대 100만 원인데 10대를 팔았어요. 10대 만들어서 10대를 팔았어. 그럼 얼마를 판 거예요? 1000만 원어치 판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매출액. 됐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 때는 10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그 100만 원에 들어간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가가 50만 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10대를 팔았는데 원가가 50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500만 원은 내가 판 금액에서 빼줘야겠지. 그치? 그거는 내가 이미 원가로 쓴 거니까. 그치? 그걸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매출 원가. 여러분 이건 별로 안 중요해. 그냥 조금 한번 적어봐요. 그냥. 알겠죠? 그냥 들어봐. 알겠죠? 이렇게 보면 매출 원가. 그 다음 여러분들 제품을 판매할 때는 홍보도 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운송도 해줘야 되고 저기 필요하다면 그쵸? 그 다음에 제품이 혹시나 노후화 될까 봐 관리도 해줘야 돼. 그치?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 그래서 그걸 판매 관리비 줄여서 우리는 판관비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판관비가 바로 이거예요. 판매 관리비.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여러분 여기 가로는 지금 빼기예요. 빼기. 그럼 여기서 매출액에서 이거 빼고 빼면 뭐가 나오냐?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라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죠?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면 이게 삼성전자가 전부 다 자기 거냐? 아닙니다. 여기서 몇 개를 빼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려왔잖아. 그치? 그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내야 돼? 이자 내야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나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여기 지금 선이 하나 그어져 있지. 여기 한 놈이 숨어 있어. 뭐냐? 우리한테 잘 안 보여 평상시에는. 그쵸? 그런데 우리한테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도와줬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노무사 돼서 소득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내놔 이래요. 돈 내놔. 한 1년이 지나면 한 5월쯤에 되면 돈 내놔 이래요. 돈 내놔. 누구예요? 정부예요. 정부. 정부가 뭘 가져갑니까? 세금 가져가죠. 그래서 보통 회사에는 뭘 가져가죠? 법인세를 가져가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또 빼주면 뭐가 나오냐면요. 자, 이게 지금 올해 1년 동안 번 거잖아. 그치? 올해.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를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단기라고 그래. 단기. 그래서 올해 벌어들인 순이익이라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순이익. 여러분 이것저것 다 빼고 정말 뭡니까? 정말 순이익인데 언제 벌었는 순이익이라고? 올해 벌었는 순이익이라고. 그래서 이걸 단기 순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그럼 여러분 물어보자. 이거 이제 진짜 누구 거야? 삼성전자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삼성전자 거니까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버려야 돼? 아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주머니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삼성전자 자기들 호주머니가 여기서 어디 있어? 자기들, 그렇지. 요거 아니야? 요거, 그치? 요거 자기 돈이었잖아. 그치?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 아파트 10억짜리 사는데, 남의 돈 3억과 내 돈 7억으로 했다 그랬잖아. 그치? 요게 누구 주머니야? 내 호주머니야, 내 호주머니. 그러면 요거를 어디에다 넣어야 돼? 내 호주머니에 넣어야 돼. 그럼 내 호주머니가 어디야? 요렇게 흘러들어. 요렇게.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한 기업이 1년 동안 어떻게 기업 경영을 하는지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이 운영되는 그 흐름이에요.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까? 또 그 다음 1년이 나오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쵸?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여기서 확인 한번 해보자. 기업의 목표는 뭘 극대화하는 거라고요? 이익 극대화. 맞는지 볼까? 맞네. 자본을 조달해서 그 조달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생산 운영해서 나온 재고 자산을 판매해서 잘 영업을 하면 그럼 뭐가 극대화됩니까? 그렇지. 여기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대화되네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익이 극대화됐어. 여기가 이제 극대화됐어. 그럼 극대화된 값이 흘러 들어갔어. 어디로? 자본으로 흘러 들어갔어. 근데 여러분들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야? 그렇죠. 주주입니다. 그럼 주주의 호주머니를 어떻게 한 거야? 극대화했죠. 그러니까 주주의 호주머니가 극대화됐으니까 주주의 가치도 극대화됐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봐. 만약에 남의 돈, 내가 남한테 빌린 돈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해 볼게. 부채가 일정하다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이때 아까 전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이게 일정하면 여기가 극대화되면 뭐가 극대화됩니까? 그렇지. 자산이 극대화되겠네. 자산, 곧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게 여기까지 나오네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업 경영에서
기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세 가지의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죠? 되죠? 혹시 여기 아직 1차 공부 안 한 친구들 있나? 1차? 혹시 1차 봐야 돼요? 1차 봐야 되는 친구들 나중에 기본 강의 오면 제가 이거 제일 먼저 설명해 줍니다. 이게 경영학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장 먼저 일단 첫 번째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봐. 지금 뭐 한 거냐면 기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봐. 경영학은 뭐래요?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생한 학문입니다. 그쵸? 그러면 경영학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도움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 그걸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 기업 경영은 총 몇 가지 학문이 있어? 8개 학문이 있어. 그럼 이 8개 학문이 이 과정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도움을 줘야겠네. 그치? 그래야 그게 기업 경영 아니야? 그치? 그게 기업 경영학이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자, 지금부터 이 8개가 왜 이 순서대로 적혀 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나름 순서가 있어요. 이것도. 자, 봐요. 첫 번째. 왜 첫 번째 회계학을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 봐봐.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 그렇지. 이게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재무제표. 이게 회계예요. 회계. 장부예요. 장부. 그치? 여러분 회계장부는 일종의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업이 대중을 상대로 어떤 역할을 하냐? 언어 역할을 해줍니다. 언어 역할. 여러분들 지금 봐봐.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에 지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에 지식을 여러분들은 받아가려고 여기 온 거야.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지금 전달을 하는데 뭐로 전달하고 있어? 언어로 전달하잖아. 그치? 언어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한국어란 언어가 아니라 뭐 사와리까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으면 거꾼까 막 이러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지식을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인데 이 지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 여러분과 나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는 일종의 뭡니까? 언어를 알아야 돼. 언어를.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업의 언어라고 불리는 회계학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회계학이 왜 중요하냐? 그건 바로 기업과 바깥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해주냐? 매개체, 그러니까 즉 언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회계학이 1번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경영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1번 회계학입니다. 그래서 1차 경영학을 가르치다 보면 신림동에 저 빼고 모든 1차 경영학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회계학을 제일 끝에다가 책에다 편제를 해놔요. 왜? 학생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고 자기도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끝에 밀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막판에 어떻게 하냐? 대충 한두 시간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끝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증권사 출신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경영학에서도 이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싫어하는 걸 제일 먼저 해버려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항상 제일 앞에 놔둬요. 그래서 신림동에서 경영학 기본 개론서 중에 유일하게 이게 가장 앞쪽에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제일 앞쪽에 놔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이걸 빨리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열심히 하죠. 근데 여러분 들어본 친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그때? 기억나죠? 내일 한번 시험 한번 볼까? 자, 그렇죠? 이게 회계학입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럼 회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언어 소통할 준비가 됐어. 됐지? 이제 여러분 내가 설명해 줬잖아. 아까 언어가 뭔지 이런 거 설명해 줬잖아. 그게 언어 설명한 거, 언어 설명. 알겠죠? 자, 이제 언어가 준비가 됐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운영해야지.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사업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돈을 조달해 와야죠. 그쵸? 근데 내가 돈을 조달해 올 때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내 돈 가지고 가면 그거 뭐하라 그랬어? 바보라 그랬죠. 그쵸? 여러분 실제로 은행에서 이자율이 싸면 그럼 뭘로 해야 돼? 은행 돈 빌려서 해야지. 그치? 내 돈 가지고 하면 안 돼. 반면에 은행의 이자가 높으면 그럼 그때는 뭐로 해야 돼? 내 돈 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즉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떤 비율로 가져올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조달해 올 때 가장 저렴하게 돈을 조달해 올 수 있거든. 그래 여러분 봐봐. 돈을 벌려면 수익은 어떻게 해야 돼? 수익은 높여야 되고, 그치? 비용은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돼. 그럼 여러분 당연히 남의 돈을 빌려 쓰거나 내 돈을 쓰는 것도 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최대한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바로 그 비용을 자본을 조달해 올 때 그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뭐냐? 그게 바로 두 번째. 그게 뭡니까? 그게 재무관리야. 재무관리는 바로 여기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무관리 나중에 제가 1차 경영학에서 혹시 같이 공부하다 보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재무관리는 철저하게 자본 조달과 관련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 비용을 어떻게 찾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어요. 1차 안 한 친구는 전혀 상관없고, 한 친구는 상관없고, 만약에 안 한 친구가 있다면 그럼 나중에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많은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두 과목이에요. 1차에서는. 근데 요거를 이제 저는 가장 먼저 설명하고 제가 또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요. 알겠죠? 그래서 재무관리를 통해서 자본 조달, 즉 돈을 어떻게 비용을 저렴하게 가져올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CFO가 결정을 했죠. 그럼 그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CEO한테 줘. 그러면 이제 CEO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투자해야겠죠. 그렇죠? 바로 이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 투자는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 회사의 존폐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LG라는 회사가 있어요. LG라는 대한민국의 아주 위대한 L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 뭐를 만들던 회사였냐면 그 핸드폰을 만들고 있었던 회사, LG전자라는 회사가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좀 잘 나갔어. 혹시 여러분들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LG전자에서 역작인 핸드폰이 몇 개 있어. 그 중에 첫 번째가 초콜릿폰이라고 있어요. 그 터치를 처음으로 도입한 핸드폰이고, 그러다가 명품이랑 협업을 해서 프라다폰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굉장히 좀 혁신적인 제품들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면서 돈을 조달해 와가지고 그 돈을 스마트폰에 바로 투자한 게 아니라 다른 데 엉뚱한 데 투자를 했던 거야. 그랬더니 스마트폰에서 실제로 후발주자가 돼버린 거야. 원래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가. 그래서 결국은 계속 휴대폰 사업부가 뭐 합니까? 막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뭐 뒤치덕 이렇게 이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리죠. 지금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LG전자가 1년에 돈을 얼마 벌어온지 아세요? LG전자가 1년에 돈을 얼마 정도 벌까? LG전자가 그 스마트폰 만드는 부서가 이제 없어졌지만 얼마 벌었을까? 얼마 정도 벌었을 것 같아요? 몰라요. 100만 원? 여러분 LG전자가 1년에 얼마 벌었냐면요, 마이너스 1조 벌었어요. 1년에 1조씩 손실이 났어요. 1조씩.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투자를 어떻게 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온 것보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요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인사에서도 배울 거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환경이 너무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환경을 잘 주시하면서 어떻게 환경이 변하는지를 잘 보고 빠르게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투자를 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해야 돼. 전략적으로. 이제 그래서 전략이 모든 경영학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어? 인사관리다 경영학의 분과학문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전략이 중요해짐으로 인해서 인사, 경조 이런 데 전부 다 뭐가 들어가냐? 전략이 들어가요. 전략이.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환경에 기민하게 전략적으로 하는 거에서 도움을 주는 경영학의 분과학문이 뭐냐? 바로 세 번째 경영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 번째 경영 전략이 여기에 들어와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CEO가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경영 전략에 가면 환경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 인사에서 좀 배웁니다. 인사에서 좀 나와요. 어차피 전략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라서. 알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건물을 샀어요. 됐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공장을 그죠? 제품을 생산하고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장을 뭡니까? 제품 생산하고 공장을 운영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돼. 공장을 잘 돌려야 돼. 그치? 그래서 생산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품과 공장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학문이 뭐냐? 생산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네 번째 학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다 있는 학문이에요. 혹시 여기 지금 경영학과 학생이 있다면 제가 적어놓은 이 8개 학문을 학과에서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8개 학문이 전부 다 경영학의 뭐냐? 전필 학문이에요. 전공 필수 학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8개가 기업 경영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까지 봤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해서 생산 운영을 통해서 제품이 나왔어. 그럼 이 제품을 이제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죠. 여러분 팔 때는 어떻게 팔아야 돼?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그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한테 홍보하고 많은 사람한테 판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 학문이 뭐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거는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경영학의 제일 만만한 학문, 마케팅. 제일 만만한 학문. 제가 지금 대학원에 있는데 제가 박사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제 박사과정, 경영대학원에 박사과정이 있는데 박사과정에서 신입을 뽑으면요. 예를 들어서 50명이 지원하잖아요. 50명이 지원을 하면 그 중에 40명이 어디를 지원하냐면요. 여기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왔니? 물어보면 그래도 제일 만만하잖아요. 여기 가면 왠지 숫자 안 할 것 같고, 그렇지? 그래서 경영학이 제일 만만한 분.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오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쨌든 마케팅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판매를 해서 단기 순이익을 극대화시키면 이익을 극대화시키면 이익을 극대화시키며 주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서 주주의 부도 극대화되고 결국 부채가 일정하면 여기 극대화되면 여기도 극대화돼서 기업 가치도 극대화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죠? 거의 다 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봐. 선생님 그러면 인사가 지금 아직 안 나오는데요. 이제 나옵니다. 봐봐. 여러분 지금 회계장부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그게 뭐냐? 회계장부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혹은 유형의 자산들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회계장부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회사가 AI가 발달하고 자동화가 발달한다 그래도 이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요. 당연히 누구의 손이 정말 필요할까? 그렇죠. 사람의 손이 정말 필요합니다. 결국 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회계장부에는 명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회계장부 이면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 회사의 사실은 제일 중요한 자산이에요. 근데 그걸 회계장부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학문이 필요해졌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 이거 배우는 바로 6번째. 그게 인사 노무 관리론이 되겠습니다. 6번째 이 마케팅과 인사 노무 관리론이 여기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사 노무 관리론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사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을 최대한 뭐 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거.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을 그걸 우리는 인사 노무 관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런데 잘 봐. 그러면 쌤 여기서 경영 조직론은 왜 나왔습니까? 라고 묻는데 잘 봐. 이런 일이 있어요. 잘 봐. 여러분 인사 노무 관리론은 어떤 학문의 전제가 있냐면 내가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잘 관리하며 그들이 모인 전체도 당연히 잘 관리가 될 거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1+1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귀요미 미안해요. 1+1은 뭡니까? 귀요미가 아니라 2가 된다는 거. 즉 내가 여기가 관리가 잘 되고 여기도 관리가 잘 되면 그 둘이 합치면 그냥 그 둘도 당연히 관리가 잘 된다는 게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사 노무 관리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개별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한 명 한 명을 잘 관리하는지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야. 왜? 여러분 잘 봐. 이걸 우리는 구성의 역설이라고 해요. 구성의. 근데 이걸 일상생활에서 잘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잘 봐. 여러분들 이제 노무사를 준비하시니까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스터디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이제 꽤 오래 하다 보니까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 중에 뭐 스터디해서 뭐 합격하는 친구도 있고 오히려 스터디를 해서 망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 스터디를 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은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구성을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였어. 근데 모이는데 어떤 경우는 보면 한 3명이 모여. 근데 그 3명이 너무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딱 3명이 모이니까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걸 얘가 잘하고 얘가 못하는 걸 이쪽 친구가 잘하고 이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보완해 주니까 재미있고 신이 나서 그 스터디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실제로 1+1이 2가 안 되고 1+1이 뭐가 됩니까? 4가 되고 5가 되고 10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그 3명이 모였어. 근데 다 열심히 하려고 모였는데 모이니까 맨날 뭐 하냐면 오늘 좀 힘들지 않습니까? 스터디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스터디 끝나고 쇠주 한잔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스터디 할 때마다 계속 술을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스터디가 아니라 그냥 뭡니까? 술터디가 되는 술터디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돼서 결국 1+1이 2가 아니라 1+1이 뭐가 돼버린 거야? -4가 되고 -5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즉 한 명 한 명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모였을 때는 어떤 이상한 기류나 이상한 효과가 발생하면서 이게 상승 효과도 발생하지만 뭐도 발생한다? 하락하는 효과도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한 명 한 명을 잘 다루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한 명 한 명을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모인
전체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 자, 봐요.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제가 이제 증권사 직원이다 보니까 증권사는 좀 점심을 일찍 먹어요. 그래서 보통 한 11시 반쯤 되면 점심을 먹으러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직장인은 한 12시에서 12시 반 돼야 점심을 먹거든. 그 사람들보다 1시간에서 한 30분 빨리 나오다 보니까 그 특히 남자들은 알죠? 그 가면 식당 가면 엄청 빨리 먹잖아, 그렇지? 일단 첫 번째 메뉴 통일. 가면 뭡니까? 제육. 너 뭐 먹을래? 제육요. 너 뭐 먹을래? 돈가스요. 너 뭐 먹을래? 저 육개장. 다 필요 없고 제육 통일. 오케이. 이러면서 제육 오잖아. 오면 어떻게 먹어? 10분 안에 다 먹어. 진짜 빨리 먹어. 그러면 보통 밥 먹는데 가서 주문해서 다 먹는데 한 2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다 먹고 난 뒤에 어딜 가냐? 이제 커피 한잔 하러 가야죠, 그렇죠? 그럼 가. 그리고 이런 커피숍에 가면 아직까지 점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일찍 간 거라서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앉으면 내가 앞에 이제 상대 그 동료랑 같이 있으면 내가 동료랑 이야기를 해. 그럼 뭐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야, 이 정도 목소리로, 야, 뭐 지난번에 무슨 대리님 뭐 욕하던데 왜 욕했니? 뭐 이런 식으로 뭐 물어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요 정도 목소리를 이야기를 해. 요를 다 들리죠. 앞에 있으면. 그치? 그런데 이제 한 30분이 지나. 그럼 이제 그 주변에 직장인들이 밥 먹고 슬슬 들어오겠지? 그러면 사람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웅성웅성되기 시작해. 그러면 당연히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 의사를 정확하게 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보다 목소리를 더 어떻게 해야 될까? 높여야겠지. 그치? 높여. 내가 전보다 높여. 왜? 좀 시끄러우니까 내 목소리를 좀 더 높여야 이 친구한테 잘 들릴 거 아니야. 그치? 자, 물어봐. 내가 지금 한 행동은 바람직한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봐봐. 바람직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앞에 친구랑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높인 거는 의사소통이란 목적 하에서는 내가 지금 목소리를 높인 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이건 내가 앞에 친구한테 의사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치? 그런데 내가 목소리를 높여. 그럼 전반적으로 그 소리가 어떻게 될까? 더 시끄러워지겠지.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목소리를 더 높이겠죠. 그 친구도 목소리를 더 높인 거는 의사소통이라는 목적 하에서는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거야. 지금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은 다 무슨 행동을 하고 있어?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그치?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주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앞에 있는 사람과 거의 대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커피숍의 매니저가 와서 자, 여기 그 손님들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 저희가 지금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목소리를 좀 낮추겠습니다. 라고 이런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냐? 바로 인사노무관리론에서 이 개별적인 사람들의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도 전체가 관리가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경영학에서는 그걸 전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7번째 뭐가 나옵니까?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거, 크게 이 전체를 관리하는 걸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경영 조직론이 되겠습니다. 그게 경영 조직론이에요. 이게 경영 조직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 조직론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이제 경영학의 기타가 있는 거죠. 경영학 기타. 경영학 기타. 일반 주제. 여러분 뭐 경영학도 나름 학문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역사도 있고요. 역사. 그 다음에 경영학에는 여러 가지 법에 접촉을 받으니까 법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요즘은 AI 시대죠. 그래서 뭐 이런 정보통신과 관련된 경영학을 또 접목시킨 학문이 있어요. MIS 학문이라 그래서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요. 이건 되게 잡주제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주제에서는 굉장히 잡주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펼쳐보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저랑 약 한 1시간 정도 수업을 했는데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 그치? 내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이렇게 해서 우리 핸드폰에서 이렇게 확대하듯이 이거를 이렇게 촥 펼치니까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쭉 펼쳐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경영학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수업 스타일이 이래요. 항상 어떻게 하냐? 그 과목과 그 챕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유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 답안 쓸 때 답안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바뀝니다. 그게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펼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경영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시간 뭐 할 거냐? 이거 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여기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 배워야 되는 과목이 뭐야? 인사 노무관리론. 이제 그럼 여기 인사 노무관리론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펼칠 겁니다. 이걸 다시 펼치면 쫙 여기 또 그려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또 펼치잖아? 그러면 거기에 또 각각의 챕터가 쫙 나와.
그럼 내가 또 그 챕터를 어떻게 할까? 또 펼쳐. 그러면 그 챕터가 또 안에 구성된 게 나옵니다. 바로 그 챕터가 구성되어 있는 펼친 거를 다 모아놓은 게 뭐냐? 그게 판사한판이에요. 네, 그게 판사한판이에요. 그래서 판사한판은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된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시간 설명했고요. 여러분, 저는 수업을 보통 한 50분 정도 하고 이제 좀 쉬고 한 10분 정도 쉬고 또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서 OT 한다고 조금 늦었는데 조금만 쉬고 한 10분 정도 쉬고 또 수업을 진행할게요. 조금만 쉴게요.